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아침 미국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나스닥이 무려 2%나 빠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1.5% 빠졌고요. 그리고 전통주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된 다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 1.3% 빠졌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의 상황이 어땠는지 바로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IT 업종들이 하락을 했고, 또 하나 덤으로 은행 업종들, 네, 보시다시피 JP모건이나 이런 주식들이 이번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한 핵심 주식들이 바로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IT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핵심에 있었는데, 이 핵심 주식들이 다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업체들, 월마트, 코스트코, 여기는 올랐어요. 지금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 제약주들 올랐고, 유틸리티즈 올랐고, 부동산 관련 주식들은 좀 올랐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저기 그 브로드컴, 엔비디아 옆에 보면은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장 중에는 빠졌습니다만 장 마감 끝나고 나서 저 애플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장비주들은 시간에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시간에서 꽤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체인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도 꽤나 큰 폭으로 올라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종은 괜찮다.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미국 마감 뉴스 정리해주는 데하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놀랍게 그 얘기 없더라고요. 저희는 어제, 이거 미국, 이거 이제 큰일 났네 하고 중국 마감과 한국 마감에서 동시에 말씀드렸던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어제 그 동영상까지 뺑뺑이 돌려드리면서 보여드렸던 바로 시댄스입니다. 시댄스 2.0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더군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애플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딥시크, 제2의 딥시크 모멘텀이 일부 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 안 좋은 건데요. 일단 지금 AI를 통해서 생산성 혁명이 된다라는 생각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근데 이 생산성 혁명이 어디다 지금 가고 있냐면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이 너무 간편해졌고 쉬워졌다. 즉 코딩 노가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다 AI가 알아서 해주고 그건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니까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단위당 단가가 정말로 떨어질 것이다. 즉 생산 효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일종의 지적 재산을 통해서 장사를 하던 애들이 지적 재산 가격 값이 급격하게 붕괴될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이 아주 멋진 그 툴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툴을 가지고 쫙 찾아왔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옆에 있는 애들, 저거 저렇게 만들었네? 야, 저 AI야. 저거 쟤네 어떻게 만든 거야? 그걸로 만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런 거 바로 만들겠네? 오케이. 자, 만들자. 자, 코딩 좀 네가 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단가가 후려치기가 되죠. 후속 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입찰에서 저희는 반값으로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공포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포가 쫙 이렇게 점점 얼듯이 그 뭐지? 예스터데이인가? 옛날 영어 투모로우죠. 예스터데이 아니었구나. 투모로우처럼 이렇게 쫙 얼어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들 아주 아작이 났고요. 컴퓨터 서비스 지수 5.1% 하락. 그 다음에 RGV, 네, 이것도 소프트웨어 지수거든요. ETF 2.7% 하락. 근데 아니 여기까지는 그래 그전에 알던 거 했는데 지금 유탄 맞은 데가 어디냐면 부동산 서비스 업체들이에요. 왜냐면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원래 뭐 감정평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요 매칭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거가 이거 다 AI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 서비스 지수가 11%가 폭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이죠. 한국에서도 건물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CBRE 이런 회사들이
우리 앞으로 실적 좋아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8.8% 떨어졌고 SL 그린도 5%대의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봤더니 자, 그러면 앞으로 AI 때문에 채용도 많아겠네. 그러면은 건물 텅텅 비겠네. 사실은 부동산은 완전 비용이기 때문에 사람을 적게 쓰면 큰 데는 갈 이유가 없죠. 물론 한국의 몇몇 업체들은 유상증자를 계속하면서 직원이 지내는 집보다 사무실 규모가 더 큰 1인당 공간이 그런 비슷한 곳도 감이 있죠, 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뭐 휴게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넓더만. 네. 그런 회사들도 있죠. 네.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빠지면 공실률도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관련 주식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운송업체까지 유탄을 맞았어요. 이거 신기하대. 자, 운송업체가 뭐냐면 AI가 화물 운송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단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하면서 이 트럭 및 운송업체들이 주가가 CH 로빈슨 14%, RXO라는 기업은 20%나 폭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CDNS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AI 업체들이 지금 중국발 공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살아남았느냐? 네, 요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의외로 아까 그 맵에 보면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애플이 폭락을 했어요. 사실상 이게 가장 신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해드린 거하고 애플하고는 상관없잖아. 그죠?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AI 가격이 싸지고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가격이 싸지면 그거 그냥 갖다가 쉽게 쓰면 되니까 자기네 이 디바이스 단에 그냥 넣으면 되니까 가격이 싸지면 애플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애플이 왜 빠지냐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 올라야 돼. 애플은. 왜 빠졌냐?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적인 이유인데요. 미국이 요즘에 참 정치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갈등이 우리나라하고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줄 알았는데 남남 갈등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갈등이 제일 심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애플이 유탄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애플 뉴스가 있는데 애플 뉴스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강력한 비토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나섰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뉴스에 보니까는 우리 소식은 전해주지 않고 우리 진영,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나 보수 진영의 소식은 전해주지 않고 맨 좌파 소식만 먼저 노출시킨다. 그러면서 연방통신위원회 등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을 너희들은 억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 단체 등도 애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송은 아닌데 뭔가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슈퍼볼 미국 아시죠? 슈퍼볼 이제 마이클 잭슨부터 탁 하고 그 슈퍼볼 그거 있잖아. 마이클 잭슨이 땅바닥에서 탁 튀어나와서 이게 그거 이제 매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수들이 초청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슈퍼볼을 누가 했냐면 애플이 했단 말이에요. 애플이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전 모르는 사람인데요. 매니 버니라고 저기 남미, 중미 어디더라? 푸에르토리코인가? 거기에 분이 나온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분인지. 난 잘 몰라. 네, 배드버니인데 이 친구가 이미 여기 슈퍼볼 나가기 전부터 세간 단선국 아웃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스폰하는 거기에 이 사람이 나갔는데 팀쿡하고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야 언제든 찍을 수 있지. 근데 이 친구인가 봐. 여기 머리숱 많네. 수염도 많네. 부럽다. 자,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막 전 세계 국기 막 끌어당겨서 부르고, 그 다음에 막 좀 발언에서 약간 PC적 발언들을 막 했다라는 거야.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애플의 폭락은 뭐 국제적이고 뭐 AI고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요. 전부 미국적인 이유로 이거 떨어진 겁니다. 미국적인 이유로.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5% 빠졌다. 근데 이런 이슈는 계속 갈까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연방통신위원회가 경고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길게 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그럼 미국에서는 좌파가 많아, 우파가 많아. 이렇게 되면은 애플을 더 사줘, 안 사줘? 결국은 애플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관건 아니야.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요, 잠깐, 앞서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 얘기 들어가기 전에 기업 뉴스 하나 더 하고 들어갈게요. 엔트로픽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를 자금 조달을 성공했냐면 300억 달러. 300억 달러면 얼마야? 300억 달러면 10억 달러가 1조 5천억이죠? 300억 달러면 450조인가? 이거 45조인가? 45조. 45조지? 아닌가? 헷갈려. 맞다. 자꾸 B로 봐서 그렇구나. 45조 가까이. 네. 1,500원이라고 추 계산하기 쉽게. 45조. 42조. 1,400원이면. 그렇지. 와. 어마무시. 이것은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평가를 얼마를 받았냐면 3,80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300억 달러 투자한 주체들은 3,800억 달러로 투자해도 괜찮다고 평가하겠죠. 제가 투자자라면 1조 달러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3,800억 달러로 투자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진짜 양보해도 2배는 봐야 돼. 2배는 진짜. 프리장에서 IPO도 안 되는 회사를 투자한다는 건 2배를 안 먹고 한다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조 달러 본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300억 달러면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 오라클에서 돈 땡긴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메타에서 돈 땡긴 거, 그다음 구글에서 돈 땡긴 거. 비상장 기업이 거대 기업이 땡기는 돈보다 적지 않은,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돈을 땡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 국채도 팔아야 되고 할 거 되게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 미국 국채보다 금리 조금 더 주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하고 얘네 잘 될 것 같고 잘하면은 야 이거 나중에 주식으로 일부 전환해주고 뭐 이러면은 와 대박 나겠는데 뭐 이러면서 돈을 여기다 갖다 퍼부어버려. 그럼 시중에 채권들은 어떻게 되냐고. 이거는 어쨌든 수급을 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야 미국이 자본의 용광로고 진짜 어떠한 기업도 다 받아내는데 와 이렇게까지 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면 자본의 용광로면 미국도 만만치 않겠다. 게다가 오늘 사실은 조금 의외였던 점 중에 하나는 테슬라는 되게 잘 버텼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진짜 잘 버텼다. 어제 1분기 테슬라 중국 판매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거 잠깐만 기다리시면 차트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가 별로야. 1분기. 잠깐만요. 네. 네, 사진 조금 더 차트 하나 올려주시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스페이스X 상장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수직 착륙까지는 성공했단 말이지. 받아내지는 못했어도. 제가 보기엔 이거 되게 악재거든요. 악재?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네, 지금 저희 페이지에 올렸어요. 네, 페이지에 올렸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테슬라는 팬이 확실히 많구나. 진짜 후덜덜한 팬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까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채권 금리부터 살펴보죠. 채권 금리가 뚝 떨어져. 뚝 미쳤죠? 갑자기 이렇게까지? 갑자기? 지금 얼마야 이게 도대체? 7bp, 5년물은 거의 8bp 훅 떨어졌어요. 지금 30년물도 8bp. 이거는 거의 폭등이거든. 채권가 폭등입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 원자재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왜 이러는지.
자, 원자재 작살났습니다. 지금 은가격 거의 9달러 날아갔으니까 10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전일 대비. 게다가 구리도 떨어졌고 알루미늄도 떨어졌고 비트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계속.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원자재는 원자재의 어떤 수요 공급이 반영되는 건 아니다. 명확하게 지금 투기적 세력이 원자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도 이제는 투기자산 또는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험자산이라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적 자산이기 때문에 코인하고 비슷하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는 금, 은, 구리도 어떤 소재적 측면에서라기보다도 투자 자산 측면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 우리는 뭐 이미 계속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해왔으니까. 비트코인을 강타한 건 내가 보기에는 은이다. 은이다. 비트코인을 강타한 건 은이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험자산 때려치고 안전자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저 거시 봤으니까 오늘 실업수당 청구자 수 나왔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건 넘어가고, 환까지 봅시다. 환까지 보면 이제 그림이 더 이게 다 맞춰져지는데, 자, 엔화 가격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죠. 어제 그 장 오후 한국 마감에서 이거 봐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엔화 가격 떨어졌고 원화, 자, 원화 보세요. 저희 분명히 증시각도 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엔화 약세 베팅 되게 위험하다. 요소적 측면에서 엔화를 약세로 보이는 요소도 있지만 강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주식은 너무 뻔해. 뭐 왜 뻔해? 그냥 주식은 수익률 보고 따라가.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전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수익률 보고 쫓아가.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부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일반인들에 의한 강세장이 시작되었다.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99년도 장이에요. 99년도 장. 이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에 의한 강세장이 시작되었다. 자, 그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어제도 오후장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수고롭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테슬라 아직 정리 안 했지. 테슬라 모양부터. 자, 테슬라 보고 갑시다. 테슬라 보고. 자, 여기서 연두색이 26년도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25년, 회색이 24년. 저거는 중국에서의 세일즈 양이에요. 자, 1월 달이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낙폭이 좀 많이 심하네요. 저거, 저 1000대입니다. 단위가 1000대고, 20이니까 저거 2만, 4만이에요. 2만, 4만. 근데 4만에서 2만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어쨌든 그 테슬라는 여기 아랑곳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이자 자율주행 회사로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데 상당 부분 어필한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수익률, 투자자는 수익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보여드렸던 미국에서 직접 한국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우니 주로 미국에 있는 애들이 한국 주식을 뭘로 사느냐? 미국 상장 ETF로 삽니다. 한국물 ETF로. 자, 어제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7,000억. 아니, 7,700억.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난주에 홍콩 투자자들 만나고 왔잖아요. 깜짝 놀랐어. 완전 애들이 그냥 불을 뿜더라고. 불을 뿜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다시 1번 주식시장 한번 보고 올게요. 1번 주식시장. 네. 1번 주식시장이 난리인데, 네, 1번 주식시장 난리나요. 다카이치 총리 되고 나서 한 번 더 점프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얘네도 미쳤어. 지금 5만 한 2천대, 5만 3천, 5만 2천이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5만 7,600이야. 얘네도 진짜 미쳤어. 순식간에 10% 올랐어, 지수가. 그러니까 5,00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순식간에. 자, 저 왼쪽 밑에서 더 밑으로 가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10,000포인트부터 시작됐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2014년부터 시작된 10년, 11년짜리 랠리인데 10,000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5배 오르고 이제 6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 번, 한 10번도 넘게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는 2025년, 6년에 1번과 유사하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면 환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원화 약세 배팅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객관적 데이터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 포지션을 구축하려고 남들 막 지우기 데이터 값을 지우지 말고 눈 감고 가지 말고 그럼 타조가 땅바닥에 얼굴 박는 거나 똑같아요. 데이터 값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한국 주식이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의 그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작년도도 이랬어요.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 들어가 더 심해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수익률 보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앞서 그 ETF도 보여드렸고, 근데 지금 일본조차 저러잖아. 일본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일본은 뭐 채권 시장 워낙 지금 빚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갈 수는 없다고 치고 하니. 근데 만에 하나 저렇게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원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메모리 업체들은 완벽한 쇼티지라는 걸 이제 드디어 외국 애들이 인식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애들 기준으로 IT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진 애들이다. 자,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인지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값으로 저기 머리에 두뇌에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못 바꿔. IT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한국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고를 시작했고 그것이 증명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게 샌디스크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 상승입니다. 오늘 샌디스크 5% 올랐고요. 웨스턴 디지털 3.7%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투자하기가 좀 깔깔해서 직접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투자하는 것처럼 원활하지 않아. 그냥 미국 애들이 주로 하는 거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지금 저기 난리 났잖아요. 저희 하이닉스 2배, 삼성전자 2배 ETF 홍콩에 상장된 거 2조가 넘게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돈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돈이 들어가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부터 보니까 17만 원을 올랐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게 99년도 장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부터는 개인들이 만들어낸 감정장입니다. 이거는 답 없어요.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여기서부터는. 자, 그러나 최근에 AI 보셨죠? 여기서 오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일반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AI가 그렇게 가볍게 잘 올라갔고 총화였습니다. AI의 총화였고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정말 가격이 정말 팔런티어 같은 건 얼마나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잘 오르는 주식도 빠지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주식의 메커니즘이 항상 그래요. 뭐가 숨어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 원자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오르는 속도도 미친 듯이 빨랐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빨라 했는데 떨어지는 속도는 어때요? 더 빨라요. 이 메커니즘은 항상 반복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무 좋죠? 떨어질 때도 상당히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우리를 비난하고 이게 아니고요. 자본시장의 일반적 수요 메커니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불을 붙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이게 이제 이 보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이럴 것 같습니다. 미국 D램의 선봉장인 창신 메모리가 생산 능력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올려주시고 지금 왜 생산 능력 한계에 도달했냐? 이게 DDR4 값 올라가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국 마감할 때 창신 메모리 얘기해주면서 찐닝님이 4분기도 25년 4분기 적자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적자라고요? 말이 돼? 4분기 모두 적자였어요. 근데 1분기 올해 26년 잘하면 흑자전환 얘기. 잘하면 흑자전환이라고? 말이 돼? 내가 막 그랬거든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의 적자를 보면 공장문 닫아야지.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가격의 적자면 공장문 닫아야 돼요. 근데 적자라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방금 이 얘기예요. 지금 수율 문제로 실제 점유율은 낮아. 이겁니다. 자, 반도체는요. 초보자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기존에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둑 아주 미세한 바둑판 오목종이 모는 종이라고 하나? 오목종이처럼 그림을 그려서 그걸 하나씩 쪼개서 쓰는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리다 보면 찌금찌금씩 잘못된단 말이야. 고도로 정밀하게 했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못한 게 되게 많아. 처음에는 실패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조금씩 개선해가지고 조금씩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찍지만 타타타닥 찍지만 찍다 보면 가끔씩 약간의 에러, 그러니까 먼지라든가 기온이 살짝 안 맞는다든가 이러면은 온도가 한 0.5도 바뀌었어 이래갖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클린룸이라는 데다가 넣고 하는 거예요. 클린룸은 완전히 밀폐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도체는 뭡니까? 막 이렇게 하얀 거 다 두건 쓰고 막 이렇게 우주인처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왜 그래? 먼지를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작난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웨이퍼에 있는 양품률, 그러니까 정상률을 올리는 거를 우리가 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산 수율이라고 하죠. 양산 수율이 이게 잘하는 업체들은 이게 90%가 넘어버려요. 95% 막 이래. D램 기존 공정들은. 그러니까 자, 이 웨이퍼 한 장이 몇 개가 나오냐고. 나 정확히 모르지만 수백 개가 나오지 않겠어?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품률이 창신 메모리하고 2배 차이라고 해봅시다. 아직까지도 창신 메모리 안 되니까 한 45% 양산율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95% 수익률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는 반밖에 못 건졌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업체하고 2분으로 맞추려면 2배 받아야 되거든. 제품가 2배 받아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가격을 한 번 더 후려쳐. 반값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반의 반값으로 팔아야 돼.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익이 납니까? 아니죠. 안 나죠. 게다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미국 애들 막 욕했잖아. 니네들 진짜 웃긴 애들이야. 니네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막는다면서 니네들이 장비 최고로 많이 팔았잖아. 니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 이런 데가 얼마나 중국에다 장비 많이 팔았어. 23년도, 24년도 니네 장비 절반 다 중국에 팔았잖아. 그러면서 뭐 우리한테 뭐라 그러고 니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니? 우리 막 그런 얘기 옛날에 했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쥐들이 다 팔아놓고 왜 우리한테 그래? 웃기는 애들이나?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도저히 안 되니까 장비를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첨단 미세 공정은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호기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네는 겉으로는 브링브링 하거든. 겉으로는 브링브링한데 안에 들어가면 약간 짭스러운데? 뭐 이런 게 좀 있어 항상.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우리도 80년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막 겉으로 보면 괜찮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약간 짭 같다. 뭐 이런 게 항상 있어. 보면 그렇게 왜냐하면 대충 팔아도 팔려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한국도 그렇게 해서 고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로 잘 맞는 놈들이 나오지. 이제 그 사무용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에도 엄청 잘 만들어. 이런 거 잘 만들더만. 옛날하고 다르더만. 네. 자, 어쨌든 근데 창신 메모리의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요. 자, 이런 뉴스들은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투자하기가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 이제부터 당국분들한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에 의한 제2의 상승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해외 투자자들과 투기 세력들이 열광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추론을 해봅시다. 우리 AI처럼. 코인 값 떨어졌어. 그럼 코인 시장 계속 있으실 거예요? 저점 매수하실 거예요? 저기서 더 떨어지면, 이미 7만 달러 때부터 이 논리가 작동되는 건데 저기서 더 떨어지면 사실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붙고 가격이 떨어지면 빠져나옵니다. 가치 투자는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코인은 본질 가치라는 게 개념이 희박하잖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본질 가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뭐 뻔하게 너무나 많은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은가격도 떨어져요.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코인 세력들 어디로 붙을까? 투기 세력들이. 자, 한국 차트 보여드릴게.
자, 자, 아, 제가 이제 오늘은 경고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99년 느낌이 2005년, 6년 느낌이 아니고 99년 느낌이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금 좀 그러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외국인들이 이 차트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장기봉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차트를 딱 봤어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차트 맞아요. 자, 왼쪽에 장기 박스 장기 박스 진짜 긴 장기 박스 하고 올랐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가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오면 박스권 상단이니까 숏 치고 인버스 치고 곧버스 치고 막 이랬던데 갑자기 뻥 뚫고 갔잖아요. 자, 저 코인러들이 보면 저거 무슨 느낌 들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리 레버리지 세력들이 물불을 안 가린다. 이놈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움직인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에는 그 레이더에 안 잡힌 시장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힌 시장인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그동안에 3천억, 4천억씩 꾸준히 들어오던 세력과 갑자기 엊그저께 7,700억 들어온 세력은 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게다가 미국도 일반 개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 기간이 요즘 점점 짧아져서 옛날에는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개월, 6개월 저거 빼고 뭐 이렇게 누구야 그 프리퀀시 그 하이 빈도 프리퀀시잖아. 그건 뭐라 그래? H 뭐 있잖아. HP 어쩌고 그 있잖아요. 그 애들 빼고 얘기하더라도 막 3개월, 4개월, 5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리고 싶은 본론입니다. 저의 본론은 정부가 이제부터는 오르는 거를 재촉하기보다는 과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민하면서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눌러주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릴 수는 없으니까 증권사들과 은행이 추가적으로 주식 관련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아직은 잘 조절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증권사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증권사 회사의 상황을 보니까 돈만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야. 난리 났대. 대출 더 달라고. 신용 더 쓰게 해달라고. 돈만 있으면 그냥 갖다 긁어 모은다는 거죠. 증권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증권사들의 요구들이 있을 건데 이거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뭐 이제 5천조 시장을 가고 있는 시장에서 3, 40조의 신용 잔고는 뭐 그 정도는 적절해요. 그거는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늘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아니더라도 들어올 돈은 외국에서부터 줄 서 있어.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부터는 시장이 더 과열되도록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되어지는 그 영역을 절대 넓혀주시지 마십사.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또 흑폭풍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관료들 분들이 이제 이게 어젠다가 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땡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 걱정은 뭐냐면 프로들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 프로들이 아니니까 워워 할 때하고 우쭈쭈 할 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쭈쭈 해야 돼. 우쭈쭈, 우리 아니야. 우리 이건 괜찮아. 우쭈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쭈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워워를 해야 돼요. 워워 해도 갈 시장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워워 좀 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과 연계돼서 한국 시장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보였기 때문에 미국 마감이긴 하지만 한국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네, 설날 때는 투자를 좀 잊으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더 좋을 수가 없어. 네, 원래 보통 추석 전, 설날 전은 돈 뺐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져요. 이번이 안 빠진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만큼 강세장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더 바라는 건 욕심이다.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이게 매도를 권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희는 한 번 사면 3년 정도 안 팔아요. 저희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